작년에 법무사 시험 2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.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. 또 우리 법무사 합격자를 모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이제 법무사 1차 또 공부를 하셨는데 1차 시험은 또 어떻고 또 객관식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좀 궁금합니다. 시험장에서 좀 충격이었거든요. 무슨 문제인가요? 안녕하세요. 법무사TV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문은지 법무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영준 법무사입니다. 작년에 법무사 시험 2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.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. 또 우리 법무사 합격자를 모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표를 할 수 있는 27기 법무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. 큰 박수로 한번 받겠습니다. 네, 우리 27기 또 법무사님 중에서 최초로 법무사TV에 출연해 주셨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이번 대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공부해서 운 좋게 이번 27회 법무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유홍석이라고 합니다. 유홍석 법무사님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렇게 제일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. 연락을 주셔서 또 이렇게 찾아오시고 저랑 또 같이 또 대화 나누면서 상당히 진취적이고 공부도 상당히 잘하시는, 옛날에 또 고시공부도 좀 하셨다가 또 영어 학원 또 원장을 하시면서 법무사 또 시험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수한 점수로 합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유홍석 법무사님과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좀 어떻게 되세요? 한 20년 전부터 이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가 여건상 예, 이제 그 법률가로서의 이제 꿈을 포기를 하고 이제 제 2의 인생으로 영어 학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학원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어느 정도 좀 배부른 소리 같긴 한데 크게 부족함 없이 또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즐겁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좀 빠지더라고요. 좀 이 평균 수명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인생의 전환점 이 시기에 남은 인생도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어떤 본질적인 질문, 제 자신에게 그랬을 때 그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법률가로서의 꿈, 그 꿈을 좀 이루고 싶다는 어떤 욕망이 좀 이렇게 엉어리가 마음속에 저 있었던 것 같아요. 응어리 예, 이 대구에서 제가 대구 사투리 대구에서 뭘 써주셨는데 엉어리라고 쓰셨어. 응어리. 부산이잖아. 부산은. 아니 나는 그래도 표준말을 잘 쓰. 난 서울에서 살았으니까. 영어를 가르치시니까 한국어가 조금 서투르세요. 영어를 그래서 저 아니 근데 아이들 말로는 영어도 사투리가 나온다고. 그래서 예, 그 응어리가 이제 조금 맺혀 있었는데 좀 그것도 좀 풀어 보겠다는,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은 한번 정말 예전에 꿈꾸었던 법률가로 살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도전하게 돼서 이렇게 값진 열매를 따게 됐습니다. 들어보니까 이제 뭐 예전에 공부도 하셨고 또 학원도 운영하시면서 분명히 또 뭐 수험생들을 또 가르치신, 또 공부 방법을 가르치신 그런 분이잖아요. 좋은 대학 보내는 건 전문가죠. 그래서 우리 이제 법무사 1차 또 공부를 하셨는데 1차 수험은 또 어떻고 객관식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좀 궁금합니다.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합격 방법이야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있을 테고, 여기 법무사 시험 합격하신 법무사님도 계시고, 그리고 뭐 이번 동기생들만 해도 130명, 그리고 매년 그 정도의 합격생들이 나오고, 고3들에게 해주는 말씀도 예, 다들 수험 방법은 있고 다 그 말이 다 정답이겠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반화 시킬 수는 없고,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 저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만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객관식 시험은 그러니까 법무사뿐만 아니라 고시급에 흔히 얘기하는 그 전문직 객관식 시험은 접근 방법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. 객관식 시험은 정말 객관식 시험답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. 흔히 보면 학원 커리큘럼을 보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두꺼운 기본서,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, 그리고 객관식 문제집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험 직전에 요약집까지. 물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셔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객관식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거꾸로 기본서를 보고 객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보고, 여기서 객관식 문제를 본다는 것은 그냥 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문 하나하나를 이해하면서 반복해서 보신다면 충분히 객관식 시험은 어떤 자격사 시험이든 충분히 여유롭게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건 예전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목소리가 딱 강의 톤이신데요. 강의 듣는 줄 알았어요. 동영상 동영상 강의 듣는 줄 알았어요.
느낌이 거의 뭐 객관식 킬러 같은 느낌인데 객관식은 거의 뭐 예, 객관식 시험은 제가 예전 사법 시험 때도 상당히 단기간에 합격했었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. 실패해보죠. 근데 2차 많이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. 2차에서 계속 미끄러져서 그렇지. 아무래도 예. 직장과 병행하시다 보니까 좀 예, 아무래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 공부를 순수하게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좀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단기간에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하시지만 저도 상대적으로 좀 빨리 합격한 편이긴 한데 네. 특히 1차는 효율적으로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평생을 어쨌든 공부와 관련된 또 일과 또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거잖아요. 뭐 1차 객관식은 뭐 그런데 사실 뭐 2차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또 실패도 해보셨을 거고 예. 성공도 해보셨잖아요. 예. 또 그런 것을 또 봤을 때 어떤 예. 방법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? 보니까 2차 시험이 우리 합격자 평균보다 10점 이상 맞으셨다. 대단하신 분입니다. 아니요 10점 이상으로 해도 그러니까 10점 이상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해서 수석 이런 건 아니고요. 네. 예. 2차 시험은 또 이게 참 난제죠. 이 모든 이제 고시급의 전문 자격사 시험들이 항상 뭐 1차 강문은 그래도 열심히 하면 많이 통과하는 편인데 결국 2차에서 고배를 계속 마셔서 결국 뭐 긴 장수생이 되거나 아니면 결국 지쳐서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일단 2차 시험은 큰 숲을 그리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객관식처럼 얄팍하게 문제만 푼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객관식 2차도 물론 사례집만 보고도 합격하신 분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조금 법학 지식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생내적 법조인이시거나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기본서를 통해서 큰 얼개를 잡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만의 서브노트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워낙 강사님들이 요약서 같은 걸 잘 만들기 때문에 그 요약집을 반복해서 본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하면 합격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흔히들 이번 시험에도 여지없이 이제 불이타라는 문제가 나왔고 불이타를 겁내면서 양을 늘리는 분이 계세요. 그 요약집만 보면 빠진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흔히들 강사님들이 찍어주시는 그 A급이라는 그런 포인트를 벗어나는 문제들이 항상 나와요. 올해도 마찬가지였고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겁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번 민사소송법에서 정말 누구나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왔어요. 저도 그 시험을 엉뚱한 답을 썼기 때문에 이게 과락이겠구나. 시험장에서 좀 충격이었거든요. 무슨 문제인가요? 정말 민사소송 특별한 거 문제 들어보셨나요? 실무에서도. 특별한 거는 많이 특별한 거. 특별한 거는 뭐. 시험에서 근데 나오는 수험적으로는 전혀 네, 불이타겠죠. 모르겠어요. 상위 10%의 점수를 받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다 잘 못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겠죠. 그래서 과락까지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득점이 나온 거예요. 다들 못 그것도 제가 다들. 정말 자신 있어 했던 과목보다도 아 이건 정말 완전 고득점 수석이겠구나 라고 했던 과목보다 점수가 훨씬 올라오는 걸 보고 아 이게 흔히 수험가에서 다 못 보면 전체적으로 다 올려주는구나 라는 말이 사실이구나. 근데 상대적으로 잘 보신 거잖아요. 어쨌든 아니 그냥 상대적으로. 일단 뭐라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불이타 나와서 백지를 쓰시면 안 되고요. 그렇죠. 뭐 애국가를 쓴다거나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비슷한 법률 용어를 찾아서 뭐라도 쓰시면 맞아요. 일단 점수는 나오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. 불이타 때문에 떨어지진 않는다. 근데 거기가 멘붕 빠져가지고 막 그냥 막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손 놔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.